자, 16번 유형은 앞쪽에서 좀 뭐 치환하는 걸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A의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그랬을 때 지수함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T를 0보다 큰 거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앞쪽에서 나왔던 말들이니까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요런 거 가볼게. 자, 모든 실근이라는 것은, 실근은 x를 의미한다라는 거. x의 값. 자, x의 값을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일단 첫 번째 있는 게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지수를 가지면 분모로 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이 3의 x제곱 하고 27. 그 다음에 이거는 12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렇게 됐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작업은 물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지만 3의 x제곱보다 t를 적는 게 편하므로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 라고 하고 요렇게 하나 딱 표현할게. 자, 그러면 요 식은 t분의 27이 될 거고 12 마이너스 t가 됐죠? 그래서 모든 항에 t를 곱해버려. t를 곱하기 t를 하는 거야. 그래서 27은 12t 마이너스 t제곱이다 라고 해서 저쪽 편으로 다 넘길게. 다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 자,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t-3, t-9. 그래서 t-3 하고 t-9. 자, 여기서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해서 여기서 근거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0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x값을 중요시 여기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 x값을 구해야 되니까 t값이 3하고 9인데 t를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t인 3의 x제곱이 3 1제곱 또는 9는 3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x값은 1 또는 2다. 그래서 뭐 여러 줄을 적긴 했지만 어려운 내용이 있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효준인데 칠판에다가 뭐 물을 묻혀가지고 얼룩이 져가지고 이런데 진짜 사진을 뭘 여러 장을 찍어. 채민아 잘했어. 그렇게 질문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안 되는 거 있으면 딴 사람들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칠판이 너무 더러워졌어. 자, 일단 식을 하나 적을 거. 좀 새로운 표현이 있는데 합성함수가 있어가지고 합성함수 530번에서 식만 적어 볼게. 자, 좌변에 있는 식은 f에다가 g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고, 우리는 합성함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건 반대로 g에다가 f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f에 gx가 2x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g에다가 2의 x제곱을 집어넣으시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합성함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x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래. 그래서 2에 2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2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는 과정까지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적어 놓을게. 자, 여기서 좀 괜찮은 표현이 나왔던 게 530번 요 합성함수라는 새로운 표현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고난도가 나와 있네. 이게 그래프를 주어진 문제인데 원래. 근데 요 문제지에는 그래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자, 요 밑에 필기를 하긴 할 건데 한 절반 정도를 해서 왼쪽 편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오른쪽 편에 풀이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볼게. 자, 일단은 x는 k와 만나는 점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항상 어떤 함수식이 나와 있을 때 지나는 정점을 구할 건데 그 정점은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다. 맞죠? 그러면 얘는 0,4고 여기는 마이너스 1,1이네, 그지? 근데 조금 쟤는 y절편을 의미했고 얘는 y절편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0,4를 지나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0을 집어넣었더니 2의 1제곱 0,2를 지난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0,1이구나. 먹으면서 얘기한다? 괜찮아? 자, 그러면 y절편은 나왔고, 그럼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 두 번째로. 4의 x제곱하고 2의 x 플러스 1제곱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저 식이 성립하겠니? 라고 해서 찾아야 되겠죠? 뭐 집어넣으면 성립하니? 1 집어넣으면 좌변도 4, 우변도 4. 그러면 교점은 1,4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왼쪽 편에 있는 얘 0,1을 지나니까 이쪽에 대략적으로 1을 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둘 다 점근선은 x축입니다. 둘 다 점근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0,1을 지나니까 여기 어딘가를 지난다라고 할게. 2.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점은 1,4이기 때문에 1,4 대충 요 정도 어딘가에 나오겠네, 그지? 1,4 정도. 어서 와. 자, 그러면 주황색부터 한번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표현할게. 그러면 노란색은 똑같은 걸 가지지만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좀 위쪽 부분이 중요하다. 그려지는 거. 준영이도 준 거야? 잘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리 없어. 먹어버려. 배도 고픈데. 내가 책임질게. 자, 그림이 잘 그려라. 그림 잘 그려라. 다 그려졌습니까? 이제 시작했어? 자, 그럼 생각해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x는 k 이걸 긋겠대. 그러면 1보다 왼쪽 편에서는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길이가 48이 절대로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해볼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여기가 x는 k를 그었을 때 요 점이 a고 그 다음에 요 점이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가 48이다.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k는 1보다 크다라는 게 결정이 나버립니다. 쌤처럼 저렇게 뭐 문제지 글자에 가도 상관없어.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x는 k지, k. 자, k를 집어넣었을 때 얘와 만나는 요거,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4의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와 만나는, x에다가 k 집어넣었을 때 얘와 만나는 2의 k 플러스 1. 우리는 요 식을 뺐을 때 얼마가 된다고? 48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먹었더니 더 배고픈데? 빨리 쉬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나는 먹으면서 수업할 수 없잖아. 와, 저 웃으면서, 날 보면서 웃으면서 먹는다, 그냥.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는 2의 k제곱을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식에서 바로 우리는 가볼게. 2의 k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 얘는 양수다. 그러면 요 식이 바뀌죠? t제곱 마이너스 얘는 2의 k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2t라고 표현하고 48을 넘기면 마이너스 48은 0 이렇게 되겠죠? 6, 8, 48이니까 t 플러스 6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8은 0.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t 값이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은 될 수 없어서 t 값은 다시 돌려줘서 2의 k라고 했는데 얘가 8이어야 되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k 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알아야지 뭐에서 뭐를 뺐을 때 48이 나온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 두 개를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처음으로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림이 아예 없는 것부터 출발을 한번 해봤다. 요거 잘 필기를 해두시고. 물론 저 여기는 레벨 3가 3문제나 있어요. 레벨 3는 대부분 뭐 중요하다는 표시들을 자기가 알아서 해 놓긴 해야 될 거야. 그래서 34번도 좀 어렵고 35번도 어렵긴 합니다. 숙제를 한번 해와서 다음 토요일 날 뭐 여기서 두 문제 중에 또 질문이 있으면 하고. 자, 물론 앞부분에 준영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앞부분에 좀 비어있는 게 있더라도 항상 그날 숙제로 나가는 걸 최우선적으로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앞에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찬찬히 채운다고 계속 숙제가 밀리면 안 되니까 이제 2학년인데 숙제를 좀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 지금은 다 했어요. 진짜? 잘했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된 거잖아. 됐어. 그래. 언젠가 앞에 건 채우겠지. 자, 그 다음 17번 유형하고 나서, 일단 17번 유형 가볼게. 자, 여기도 똑같이 치환하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를 t라 하고 얘를 t제곱이라서 방정식을 세워서 또 인수분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하는데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죠? 요거는 x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x의 값. 저렇게 뭐의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두 근은 항상 x의 값이고, 그런데 문제는 얘를 t로 치환하고 나서 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랬을 때 t가 두근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는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두근은 요렇게 바뀐다는 거, 요거 생각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알파 베타를 t에 있는 좌변 a의 x제곱의 지수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그게 실질적인 두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요거 이해되는 거 봐봐. 얘가 두근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두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두 개 곱한 거는 a분의 c니까 q.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근의 합이 뭐니?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러면 치환한식에 뭐를 해야 되냐면 두근의 곱을 해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얘가 우리는 두근의 합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대부분 요 유형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치환했다 생각하고 두근의 곱이 뭐니? 요것만 딱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문제를 푸는 요령을 하나는 좀 정확하게 하고 하나는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가볼게. 자, 모르는 내용은 없을 거니까 첫 번째부터 가볼게. 일단 요 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다. 요 치환하기 전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 즉 x의 값 이렇게 표현할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은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하겠네. 0보다 큰 거. 그러면 저 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 하고 플러스 k는 0. 근데 이거의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하고 2의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니까 치환을 하고 할게. 두 번째 문제는 치환을 하지 않고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요 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식에서 두근의 곱 이거 두 개 곱하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근계에 의해서 a분의 c 했더니 k가 나왔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결국 k 값은 4다라고 이렇게 필기할 건 많이 없습니다. 많이 넣고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17번은 좀 많이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이해 안 된 내용 없습니까?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머릿속에 놓고 가면은 x값이 알파 베타래. 치환하면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 두근이 되겠지. 근데 갑자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치환했다라고 생각해서 두근의 곱을 해버리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겠네. 그랬을 때 a분의 여기는 1이죠. c 9죠. 그럼 얘가 9가 되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간다. 조금 빠르게 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로 치환하는 걸 안 하고. 괜찮습니까?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시험 칠 때는 치환부터 들어가면 안 돼. 시험 칠 때는. 지금 39번까지 전부 다 알파 플러스 베타야. 39번까지. 그래서 뭐 크게 벗어나는 유형이 아니고 레벨 2이긴 한데 40번 이 어려울까? 생각을 한번 해봐. 40번은 요거 하나만 볼게. 이것만 알면은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는 3의 2알파 제곱 플러스 3의 2베타 제곱이 된다는 걸 머릿속에 둔다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제곱 공식이다. 제곱의 곱셈 공식 변형이죠.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을게. 얘는 두근의 합을 의미해. 치환했을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결국 1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두근의 곱을 의미하죠. 그래서 a분의 c 해서 28. 이렇게 해버리면 뭐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닌 다른 유형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치환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연습한 거야.
41번은 레벨 3가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같이 하자. 요거는 41번 되셨죠? 자,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게 나오네. 전에 이거 기억납니까? 요 두 개 개념 기억납니까? 그래서 내가 저 두 개 더해져 있는 걸 t라고 했을 때 산술기하에 의해서 2 이상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건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외우라고 한번 한 적 있다. 요게 몇 번 유형에 있는 문제입니까? 요게 14번 유형에 있는 문제였죠? 14번 유형의 개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형 14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까? 자, 14번 유형에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건데, 문제를 한번 볼게.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 얘를 2를 바깥으로 빼내면 얘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겠죠. 2의 1제곱이 다 곱해져 있는 거니까 2를 묶어낸 겁니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얘를 t라고 이렇게 놓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주황색 방정식을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t제곱이 되고 여기가 2t가 넘어가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넘어와서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t 값은 2 이상인 거야. 얘가 t 플러스 2 하고 t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t 값은, 즉 요번에도 다시 돌려줘야 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4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저번에 한번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 값이 2면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되네? 라고 이렇게 바로 나왔거든? 근데 얘는 여기다가 뭐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를 만들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레벨 3가 될 거야.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요거 할게. 2의 x제곱을 t라고 하면서 양수 한 번 더 갈게.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얘는 2의 x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t분의 1 은 4. 잠깐만. 적지 마. t가 위에 사용했잖아. s라고 할게. 미안하다. 내가 급하게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적었구나. 다 됐나? 자, 그러면 봐봐요. 일단 정리를 하고 갈게. s를 곱해서 s제곱, s를 곱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4s. 그 다음 여기다 s 곱하면 플러스 1은 0으로 식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얘는 x 값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이거의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하고 2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 된다라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니까 요 유형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 봅시다.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또 곱셈 공식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 이렇게 돼서 얘는 두근의 합이네.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러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러면 이 부분은 두근의 곱이죠. a분의 c 해서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x 값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하는 결국 답은 14가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두 번 치환이 들어가서 좀 복잡하다. 요거 하나는 좀 복습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반복되는데 나왔던 내용이 치환하는 게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데 문제 형태가 지금 다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활용을 하기에 막 문제를 섞어놨을 때는 활용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고사항으로는 오늘 로그의 뜻과 성질 시험 S1을 보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이 내용이 뭐냐면 상용 로그거든? 근데 우리는 상용 로그의 일부분을 숙제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상용 로그 테스트는 안 할 거야. 그러면 넘어가면 지수함수의 뜻, 이 부분으로 넘어갈 거야, 토요일 날은. 알겠죠? 앞쪽 부분에 뭐 증가, 감소, 요 정도만 나올 거야, 아마. 자, 유형 18, 심화 유형.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뭐 심화 유형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별표를 치지 않겠지만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을 가져가는 겁니다. 봐봐. 계속 치환했던 거지. 내용이 똑같이 나왔어. 근데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냐면, 자, 저기다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A의 X제곱에 치환하고 나면 두 근이 뭐가 되냐면, A의 알파 제곱하고 A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건데, A의 알파 제곱이든 A의 베타 제곱이든 무조건 양수의 값만 가지잖아,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1번의 개념은 뭐냐면, 난 요거 때문에 못 적으니까 이 1번 왼쪽 편에다 적어라. 두 근의 부호가 결정났을 때 하는 문제 유형.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두 근의 위치가 결정났을 때 하는 방법.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할 테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 근이 있는데 1번 개념에서 플러스하고 플러스 부호까지 결정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봐봐.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가 같지 않은 거지? 그러면 A의 알파 제곱하고 A의 베타 제곱도 같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가지겠대. 그러면 다른 근을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해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래. 그러면 플러스 2개 더하면 0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개 곱하면 0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결정났을 때는 뭐도 해야 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부호가 결정났기 때문에 부호가 결정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 글씨가 왜 안 써지지 오늘따라? 수업하기 싫은 모양인데? 왜냐면 내일부터 특강을 시작해서 정말 잘할 수 있겠지? 특강 때 뭐예요? 이 내용은 지금 너는 그대로 나가고 특강 너 뭐하지? 확통하겠지? 하겠지? 저번에 미적분원 했잖아. 그럼 이제 뭐 문과생들은 개념은 한번 다 훑은 거네. 그치? 문과 쪽으로 나갈 사람들은 뭐 다 훑은 거고, 이과 쪽으로 나갈 사람은 기하도 해야 되고 미적분 2도 해야 되고, 두 과목이 아직 더 남은 상황이고. 그리고 기하에 대해서 기하하는 사람. 기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에는 대수와 미적분 1을 진행할 때는 문이과반이 따로 나눠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미적분 1이 딱 끝나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문과반, 이과반을 나눌 거야. 그냥 1학기 아니에요? 아니, 기암 일단 좀 이따 얘기할게.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는 거야.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기하를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지금 문이과가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너희는 문제 풀고 있어. 기하 보자.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평상시 학교 다닐 때 조금 일찍 와서 수업을 좀 듣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우리가 보통 남을 때 그때 기하를 듣든지 좀 따로 수업을 해줄 수밖에 없어. 기하는. 내 할 바 아니었어. 문과? 아니 문과 애들끼리 수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애들. 아니 그냥 우리 정규 외에 기하 수업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뜻이야. 반을 3학년 때 서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문과 이거를. 아니 2학년 때 기하를 하니까. 지금 2학년 때는 문이과 반이 안 나뉘잖아. 근데 기하는 해야 되니까. 근데 지아가 1학기 때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특강 때는 못하고 특강이 끝나잖아? 그럼 어차피 우리가 뭐 있니? 6시부터 수업이잖아. 그럼 기하 수업을 4시, 4시 반 일찍 와서 좀 기하를 먼저 진도를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나가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기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2명이고 다음 반 애들 엄청 많아. 우리 기아 3학년인데 월수금은 월수금 반대로 기하를 할 거고 화목토 반은 화목토 반대로 기하를 할 거고 이렇게 좀 그렇게 돼야 될 거야. 방학 때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놔야 돼? 아이고 다시 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 3학년 때 새 안 바꾸고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어? 안 바꾸고 싶어. 아니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우리 학원은 선생님이 맡으면은 쭉 3년 동안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저번에 고3 애들 다 내보내고 너희 맡은 거잖아. 그럼 3년 동안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바꾸고 싶으면 얘기해. 그럼 얘기만 들어줄게. 안 바꿀 건 아니야? 아니 진짜 바꾸고 싶으면은 뭐 다른 학원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다른 요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저는 근데 다른 요일로 가도 내 반 수업이야.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한 번밖에 없잖아. 그럴 때 다른 반으로 가면 내 반으로 오거나 다른 선생님 반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절대 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냥 고3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자, 2번 개념은 조금 적을 게 있어요. 뭐 굳이 빨간색으로 안 할게. 개념이니까. 자, 2번에는 두근의 위치인데 같은 위치, 다른 위치. 이거에 따라서 푸는 그 속도, 뭐 해야 되는 게 너무 달라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두 근이 P보다 클 조건, 얘가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자, 그러면 같은 위치라는 건 뭐냐면 저걸 가지고 예를 들게. 여기다 그림 그릴게. 여기에 P가 존재하는데, 뭐,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알파도 P보다 크고, 베타도 P보다 크고, 그래서 같은 쪽에 위치해 있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으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중근을 가지면서 둘 다 P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얘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면 축. 그러면 축도 P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P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X축보다 둘 다 위에 있어. 그래서 F의 P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위치의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그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알파는 P보다 작고 베타는 P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각해 봐. 다른 위치에 있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 편해졌어. 그 다음에 축을 봐봐. 얘는 축이 P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그림도 상관없죠?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고. 그럼 이렇게 돼버려도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고 상관없죠?
축이 어디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두 번째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얘는 오로지 하나만 하면 돼. 이 세 개의 그래프 모두 P를 집어넣었을 때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F의 P가 0보다 작다. 그림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면 F의 P가 0보다 크겠지만 지금 아래로 볼록으로만 예를 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같은 위치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고 다른 위치면 한 가지만 만족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요거를 시험 문제에 내겠죠? 밑에 거 시험 문제 내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좀 짜증나죠? 근데 뭐 시간 오래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해야지 뭐. 그래서 혹시 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1학년 때 2차 함수할 때 했던 설명을 그대로 한 번 더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러 번 들으면 됐잖아. 여러 번 들을수록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다 그려지면 다음 걸로 진행을 할게. 오늘 무슨 날인가? 너희는 붕어빵을 주고 부원장님은 호떡을 사와서 하나씩 주는데 특강하기 전에 배 든든히 채워놔 이거야. 자, 요 문제가 심화 유형인데 요 문제에서는 뭐를 잘 봐야 되면 뭐가 어떤 말이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542번 보이죠? 물론 이 문제를 할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 딱 치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43번은 뭐를 밑줄 칠지 보이죠? 오직 한 개의 실근. 44,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42랑 44는 똑같은 풀이라는 뜻입니다. 42랑 44. 넘어갈게. 그 다음에 45번은 서로 다른 말이 없어졌어. 그냥 실근. 그냥 실근. 실근만 밑줄 쳐. 46번 실근. 밑줄 쳐. 그러니까 45, 46이 푸는 방법이 똑같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7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밑줄 딱 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만 밑줄 딱 치면 돼.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같은 위치라서 요 세 가지를 하는 게 그 제일 마지막 유형에서 하는 거야. 자, 천천히 작업을 할게. 요 유형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번 유형은 한 문제만 하고 다 때려치울 거야. 나머지는 숙제를 안 해도 돼. 왜냐? 19번 유형의 맛을 보고 갈게. 자, 다시 이거 하고 바로 돌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가 나오면 X나 Y 또는 A나 대문자 A나 대문자 B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으라는 뜻이거든? 근데 생각해봐. 이 문제만 가볼게. 자, 밑이 뭔지를 판단해. 2잖아, 그지? 그러면 2의 몇 제곱 더하기 2의 몇 제곱 했을 때 12. 그럼 2의 거듭 제곱꼴 2개 더해서 10이 나오려면 뭐 더하기 뭐밖에 안 되는 거니? 4 더하기 8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얘가 4고 얘가 8이다. 그럼 얘가 8이고 얘가 4다. 이렇게 되면 4가 되려면 2의 제곱이니까 x의 값이 y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2고 그 다음에 얘가 2고 얘가 1이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든 여기 있는 x 플러스 y는 뭐가 되니? 3이니까 3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은 4 나오죠. 그래서 그냥 x의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알파래 얘가 베타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뭘 하든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치환 절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것만 적지도 말고 19번 유형은 숙제 X 이렇게 놓자. 나중에 3월 달에 가자 이거는. 3월 달에 그냥 빈 거 다 풀어와 이러면 그때 풀어. 지금 할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유형과 어려운 유형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지문상에 나왔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대. 그러면 x의 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얘가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 되겠죠.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2의 x제곱을 t라고 두면 0보다 크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8t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하고 2의 베타 제곱이 되겠네, 그치? t, 여기는 t를 의미하죠. 자, 그럼 생각해봐. 알파, 베타가 같지 않은 실수래. 그러면 여기다가 실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같지 않은 게 되네? 그러면 t 값이 서로 같지 않은 실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가볼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때문에 첫 번째는 판별식 d, 4분의 d라고 하면 되겠네. b'의 제곱하면은 4.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의 값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결정났으니까 두 근의 합. 이 양수다. 근데 두 근의 합을 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 8. 그럼 얘는 a 값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는 따라서 a는 모든 실수. 요거 안 적어서 감점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서술형이 없는 학교는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가 되니까 두 분의 곱, 얘도 양수다. 그러면 a분의 c 해서 a-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a 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할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부분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고 a 값은 5보다 작다. 그래서 2, 3, 4 세 개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됐는데? 어디에 잘못됐지? 식을 잘못 적었나? 제곱이 4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내가 방학 끝나기 전에 화이트 사줄게. 그래서 15개가 되겠죠. 15개. 깔끔하게 잘 적었다. 와, 요번엔 진짜 다 필기를 잘하네. 준영이도 남학생 치고 필기 엄청 깔끔하거든? 나랑 거의 비슷하게 필기하는데, 준영이도. 와. 다 됐나?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42, 44 똑같은 유형이죠? 그러면 조금 다른 표현이 있는 거는 조금씩 갈게. 자, 그러면 요거는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진대. 그럼 얘는 판별식 D는 0만 딱 써놓자. 치환한 식의 판별식 D는 0만 생각하면 됩니다. 치환한 식의. 그래서 실근이 나오면 어렵고 중근이 나오면 쉽다. 그러면 쉬었다가 뒷페이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엄청 빨리 휴대폰 꺼냈나? 와, 또? 진짜 잘 보여, 진짜. 아이고. 너무 잘 보인다. 인사만 시작할게. 심해 가라고? 왜 말하면 안 돼? 됐니? 잘 봐요.
왜 서서 들어? 돌려가지고. 아, 이 세 문제가 다 달라. 물론 45, 46이 둘 다 실근을 가지는 건 맞는데 문제 형태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다 같이 갈게. 어려운 유형이니까. 쉬운 유형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자, 일단 실근을 가지겠대. X값이 실근을 가진대. X가. 뭐, 알파, 베타가 실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저식에서 먼저 출발할 거는 이거지.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데 0보다 크다. 바꾸자. T제곱 플러스 4T 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는영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나는 FT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FT. 자, 그 T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어려운 문제는 다 함수 쪽으로 해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요 FT는 여기가 T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FT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보냈던 T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T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0이 되는 이 FT축은 안 돼. 이건 아니고 이 오른쪽 편에서 T값이 0보다 큰 거죠. 오른쪽 편에서 여기 어딘가와 교점이 발생해야 돼. 여기 어딘가와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알파가 실근이면 2의 알파도 실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딱 봤을 때 축을 판단했더니 축이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2가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요 빨간색 부분과 교점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와가지고 0보다 큰 부분만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돼서 교점이 이렇게 발생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얘는 안 되는 그림이고 얘는 되는 그림이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하고 교점이 없으니까 얘도 안 되는 그림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 종류를 딱 그리면.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것은 뭐냐면 이 해석에 의해서 즉 FT와 만나는 점, 그럼 Y절편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죠. Y절편이 플러스여도 안 되고 0이어도 안 되고 음수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판단하는 것은 Y절편. 그럼 T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 값은 2보다 크다. 그래서 범위만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거 문제는 간단한데 풀이가 길진 않은데, 그래서 치환하는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꽤 까다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상처가 언제 떼냐? 저 왜 떼? 야, 네가 해준 건데 이거 이쁘잖아. 내비둬. 다시 붙이면 되지 됐다가. 그냥 난 이뻐서 좋은데? 여름에는 붙여요. 그냥 다 크리스마스 인생 사는 거지 뭐. 기분 좋잖아. 우리 집엔 트리가 아직도 있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진짜? 그냥 트리 보면 기분 좋잖아. 밤에 불 켜지고 하면 그냥 냅두는데 그냥. 근데 와이프는 빨리 좀 치워 이러는데 나는 냅뒀지 뭐. 뭐 어때? 애들이 하나씩 가져와서 위에도 꾸며지고 좋지 뭐. 그래서 너 덕분에 크리스마스가 진짜 칠판이 엄청 이쁘게 나왔어. 자, 46번 가볼까? 조금 다르다. 왜 웃어 이 자식아? 왜 웃어? 기분이 좋나 보지.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었죠. A의 X제곱
플러스의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t면은 제곱한 거는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 그지? 그런데 갑자기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일단 t로 치환하긴 해야 돼. 그런데 요 식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결국 여기는 t제곱 플러스 2라는 거 생각해 놓읍시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로 부호 반대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적게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우리는 t라고 해서 저 식이 바뀌겠네. 그랬더니 t제곱이 여기 하나 있고 at지? t제곱 플러스 at. 그 다음에 여기에도 플러스 2가 있고 여기에도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4는 0 이렇게 바뀌겠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전에 했던 거는 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산술기였으면은 2 이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잘 보면 빼는 거야. 빼는 거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생각해봐. 요거를 생각했을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감소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t를 생각했을 때 t를 생각하면은 주황색에서 보라색을 빼버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고 요거는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0이고 주황색에서 보라색을 빼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음수도 0도 양수도 모든 값을 다 가지네, 그지? 그러면 요렇게 치환했을 때 요거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플러스로 연결된 거는 범위가 2 이상이지만 마이너스로 연결된 것은 그냥 실수 전체에서 생각하시오 라고 생각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할 것은 요것만 하나 하면 돼.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것만 하면 이제 양수 A의 최소값을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적어 놓을게. 여기까지만. 답을 구하는 건 나중에 할 거고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드디어 스탠바이 미? 와이프가 큰맘 먹고 하나 사주더라. 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맨 처음에 이게 저걸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봤었거든? 근데 이제 노안이 오니까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치대 이거 사가지고 패드로 했었거든? 근데 패드도 가까운 건 이제 안 보여. 그래서 와이프가 스탠바이 미를 사주더라. 야, 쉬는 날에 침대를 떠나지 않거든? 침대에서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다시 침대에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눈이 가까운 게 안 보여. 큰일 났네. 이거는 수술을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원래 시력이 1.5였거든? 근데 30대 초반부터 약간 노안이 오기 시작하더라. 눈이 시력이 좋은 사람은 빨리 노안이 온대. 안경 안 낀 사람들 빨리 노안이 올 거야, 아마. 괜찮이 2.0이에요. 2.0?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는데. 아니, 내가 30대 초반부터 음료수병에 적혀 있는 거 볼 때, 이렇게 보기 시작했거든, 이제. 저는 나빠졌어요. 진짜 눈 좋았는데.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네. 자, 출발을 가볼게. 적지 말아봐. 맞습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맞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네. 맞는 그림입니까? 재민아?
아니, 아까 우리 유형에서 적어줬던 거와 같은 위치 했던 그 그림인데. 왜 찡그리고 그래? 다하나 이 맞는 내용이니? 준영 맞는 내용이니? 내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뭐겠니? 아니란 얘기겠지? 자, 그래서 애들 이거 하나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근이라는 것은 x값이야. 그러면 x값이 1보다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틀렸다라고 하냐면, 생각해봐. 우리는 저식을 봤을 때 3의 x제곱이 t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서 저식이 t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4에 t 하고 플러스 2a 하고는 0 이렇게 만들겠네, 그지? 그러면 두 근이 여기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네, 알파 베타에 따라서. 그런데 얘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x에 1 집어넣으면 t가 뭐가 되니? 3이죠. 그러면 얘가 1보다 커지면 t 값은 3보다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저기 있는 숫자가 1이 아니라 t 값은 3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가져와서 그림상 요 그림을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3보다. 그래서 요 그림이 필요하다. 그림은 작게 그려도 상관없어. 아까 전에 그렸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가볼게. 이 그림 같은 위치면 판별식,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F 요 세 가지를 해서 다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쓸 수 있겠네, 그치? B'의 제곱하니까 A-4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2A 얘가 중근이면 는 0, 그 다음에 두 근이니까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정리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 0 이상 간단하게 인수분해 a-2 그 다음에 a-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범위에 가장자리 부등호니까 a 값이 2보다 이하 또는 a 값이 8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적는 시간을 좀 줄게. 너희는 그래도 애들이 조금 적어서 그런가? 월수금반은 너희들이 나가고 나서 내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공기가 별반 차이가 없거든? 근데 월수금반 애들이 싹 나가고 그 다음 민기 들어오잖아. 민기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환기시켜. 거기 남학생들만 있잖아. 그 반은 이제 남학생들만 11명이네? 10명인가? 반만이요? 거기도 민기가 있어요? 민기는 그 다음 반이지. 민기가 2명이라는데? 아닌데? 아니에요? 응. 인형이가 민기가 2명이라는 거예요. 이효준네 반에 1명 민기가 있고 자기네 반에 민기가 허준이는 반 없어. 민준이는 있어, 민준이. 민준이 이제 수술 다 해서 아직까지 다리를 굽히지 못한대. 그래서 학원 아직 못 오고 있어. 완전히 제가 8시 일어났는데 그때도 깨어 있는 거예요. 한 10시에 잔다게. 자, 두 번째는 축의 위치. 축이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축. 자, 그러면 두 번째.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a-4가 되겠네. 얘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a 값은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걸 세 개를 다 기억하기 힘들어. 세 번째, 3을 집어넣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럼 여기는 ft라고 놨을 때 세 번째, f의 3이 0보다 크다. 3 집어넣으면 몇 A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네? 3 집어넣으면 9, 24.
그러면 플러스 33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이 4분의 33보다 작다. 47, 28, 48, 32. 그럼 얘는 8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 부등식 할 때 이게 3개 나왔을 때 3개의 층을 달리해가지고 그림상 이렇게 해서 뭐 쭉 공통 범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았는데, 이거 딱 봐도 8 이상이고 A 값은 4분의 33보다 작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정수 A 값은 8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18번 유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까지 뭐 별거 없다? 그러다가 25번 유형에서 진짜 최고봉이 나옵니다. 26번은 활용이니까 당연히 중요할 거고, 18번 유형은 뭐 별표나 이런 걸 좀 잘 쳐놓을 수 있도록 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그냥 쭉 같이 풀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야. 좀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코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강 4시간 때 2시간 이거 하고 2시간 특강하고 그러다가 뭐 2시간 했는데 유형이 25까지 있는데 23까지밖에 못 나갔다. 그럼 특강 시간을 잠시 빼가지고 그 단원은 끝내고, 그러면 다음에 또 특강 시간을 좀 더 추가하고 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면 되지. 책 말고도 대수 다른 책 있지? 어떤 거? 어디? 그냥 여기 다음도 방 여기 다음이라니? 여기 책 상학점수 다음 쭉 나가야지. 난 지금 계획은 최대한 해가지고 수열까지 넘어가서 거의 끝부분까지 갈 거야. 진도를 방학 때. 그러면 우리 숙제 다 했는데요. 언제 새로운 책 봤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책 쌍둥이 문제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가 엄청 많이 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나? 너희 다음 반은 지금 실전 마무리하고 읽어 숙제가 다 됐어. 숙제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내가 17년도부터 25년까지 지수로그 4점짜리 문제만 다 모아서 이렇게. 그럼 우리도 그걸 풀어야 되겠지. 물론 쉬운 4점짜리도 있고 어려운 4점짜리도 있고. 이제 그런 거 프린트가 3월달부터는 계속 많이 나갈 거야. 저희 진도 느려요? 아니, 다른 반은 이제 거의 비슷해. 원래 드렸어요? 그렇지. 원래는 좀 많이 느렸었어. 지금 거의 따라잡았어. TC반, 너희 다음 반 빼고는 거의 다음 반도 유형 26, 이제 저번 시간에 끝났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그리고 아마 물론 너희 반에서도 레벨 3를 많이 풀어주지만 풀어주지 않는 문제들도 존재하잖아, 그지? 근데 너희 다음 반은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은 개념 설명을 해주고 대표 유형을 물론 하나 풀겠지? 풀고 나는 너희 반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달라지는 유형들은 다 풀고 지나가잖아? 그래서 레벨 3를 풀지 않는 문제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반은 대표 문제만 풀고 유형이 달라지든 말든 무조건 레벨 3만 풀어, 그 반은. 그래서 검은색 테두리로 된 영상을 보면 아마 레벨 3가 영상이 다 담겨 있을 거야. 근데 뭐, 그거 볼 시간 없어. 그냥 수업 시간에 질문해, 그냥. 왜냐면 호준이 반에서 알려달라 해가지고 한번 얘기했어. 근데 다 똑같이 알려줘야 되니까 얘기한 것밖에 없어. 자, 이제 우리 유형 21로 넘어왔어. 20번대가 왔네. 그래서 1, 2, 3, 4, 5, 6, 7개나 남았네. 응? 그러네. 미안해. 요거도 정말 쉬어가는 코너라서 요거도 뭐 하나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2개 유형이 있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대. A의 fx, 그 다음에 B의 fx.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1번 유형은 여기다 적을게. 나는 저기 적을 공간이 없을까? 지수가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아, 여기다 적을걸. 지수가 같을 때. 이렇게 할게.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아지면 지수도 같고 밑도 같으니까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둘 다 같으면은. 그 다음에 밑이 만약에 A, B로 무조건 같아질 수 없는 유형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지수가 0이 될 때. 지수가 0이 되면 3의 0제곱, 2의 0제곱 전부 다 1을 가지니까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옆에 적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밑이 A로 똑같고 지수가 fx, gx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밑이 같을 때. 자, 밑이 같을 때는 이번에도 밑을 먼저 할게. 만약에 fx, gx가 다른 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만약에 밑이 1이 돼버리면 1의 제곱과 1의 세제곱은 전부 다 1이잖아. 1의 몇 제곱으로 1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밑이 1이 된다. 아니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도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지수가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요 유형만 생각하시면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뭐 지수 법칙 이런 걸 활용할 문제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다 내포하고 있는 중요 문제 요걸로 갈게. 자, 첫 번째. 자, 요거는 x가 밑으로 똑같네, 그지? 그러면 요 내용을 의미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는 밑인 x 값이 1이면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x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니? 라고 됐네? 그럼 지수 x제곱 마이너스 3과 2x 플러스 5가 같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값은 4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a는 5 나오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 되셨습니까? 아, 진짜 부탁하건데 토요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요일도 간식 같은 거 좀 많이 사와. 지금 하고 나서 저 편의점에서 사러 가면 거의 없을 거야. 우리 학원 모든 학원생들이 저기서 삼각김밥이나 뭐 김밥이나 뭘 다 살 거란 말이야. 오던 길에 뭘 챙겨서 와야 돼. 없으면 또 배고프니까. 자, 이번에는 지수가 5-2x로 똑같네. 아, 그러면 밑이 똑같으면 된다. x-2분의 1이 5. 그래서 x의 값은 2분의 11일 때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는 뭐 5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0이면 뭐의 0제곱은 1 되니까. 그래서 5-2x가 0일 때 그러면 x의 값은 2분의 5일 때.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했더니 b 값은 2분의 16. 그래서 8. 그래서 최종적인 a 플러스 b는 요거 두 개 더하면은 13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괜찮죠? 요거는 그래도 요런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유형은 숙제를 안 할 수는 없고 너희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라.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아는데 귀찮다. 나중에 풀래. 3월 달에 풀래. 그럼 하나만 풀고 하나는 꼭 풀어야 돼. 하나는 풀고 뭐 나머지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유형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다른 유형이 있었으면 내가 더 했겠지. 자, 21번 유형. 너희 성적으로 안 보냈던데? 테스트 점수 매기고는 있는 거야? 여태까지 다 보낸 애는 아이니 한 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점수를 안 보냈어. 아니, 항상 그렇네. 딴 반은 지금 성적표 다 발송이 됐어. 너희 반만 발송이 안 됐어. 어떻게 저번 성적들하고 비슷하게 보내? 근데 이제 특강 시작하면은 좀 시간이 많으니까 테스트 풀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할 거니까 그때 밀린 점수들은 보내놓긴 하자.
그래서 추석부에 기록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 비싸게 보낸다 그냥. 집에 가서 뭘 하면 안 돼? 우리 선생님 막 이상하게 그냥 알아서 보는데 우린 합의된 바다. 이거도 앞쪽 유형에 나왔던 거야. 밑이 1보다 크면은 함수값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될 것이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함수값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2의 1제곱, 2의 제곱이래. 뭐가 더 크니? 당연히 얘가 크겠지. 그럼 함수값의 부등호 방향,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 1과 지수 2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잖아, 그지? 요 얘기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대로냐 반대로냐, 밑이 뭘로 나와 있느냐, 요거 하나만 딱 하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60번부터 64번까지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4번으로 갈게. 중요 표시가 돼 있어서 그냥. 자, 여기는 지금 밑을 뭘로 맞출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여기에 2가 있으니까 나는 이쪽 편도 2로 만들어 볼게. 자,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4라는 건 2의 제곱에 2x제곱이니까 얘는 2의 4x제곱이네. 그런데 분모에 있으니까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면서 2의 1-3x. 자, 중간과정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중간과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밑을 판단했더니 1보다 크네? 그러면 지수 4-4x와 1-3x를 비교할 때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를 넘어갔더니 x가 되고 얘를 넘어갔더니 3이 되고,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3개다. 이런 식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여기서 괜찮은 문제도 65번 쉬운 레벨 3, 68번 엄청 어려운 레벨 3. 그래도 68번에 문제 풀 때 민기네 반도 그렇고 한 명씩은 생각을 해내더라. 65번은 뭐 생각할 시간 줄 문제는 아니고 68번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65번은 그림이 그려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가 레벨 3가 된 이유는 뭐냐면 fx,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 함수식, gx 함수식 구할 수는 있잖아. 중3도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요 정도는 식을 구하는 거는. 근데 레벨 3가 된 이유는 얘야. f의 x-2라는 것은 f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g의 x 플러스 1은 g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그럼 평행 이동을 시켜서 함수식을 구할 거냐? 좀 복잡해. 그냥 함수식을 구해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걸리적거리는 게 여기 마이너스 지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으로 작업할 거는 뭐냐면 요 식을 마이너스를 밑은 역수가 되니까 요 식을 2분의 1에 g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마이너스 걸리적거리는 거 저것만 해결을 먼저 해. 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쟤를 했더니 여기 어딘가에서 해서 여기까지 내려올게. 여기 적을 공간이 있어. 식을 적어야 되니까. 식을 여기다 그림에다 하면 돼. 한번 몰라. 자,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f의 x-2하고 g의 x 플러스 1을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gx식, fx식 골라볼게. 자, fx를 봤더니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그러면 2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조금 띄워서 x 플러스 2 하고 x 마이너스 1 요걸 지난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봤더니 친절하게도 y절편이 0,-2야. x에 0 집어넣었더니 요 식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2차 항의 개수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끝난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gx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4 증가할 때 높이가 4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 그런데 얘도 너무 친절하게 y절편이 1이라는 것까지 주어졌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쉬운 레벨 3라고 얘기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식까지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할까? x 대신에 x-2를 대입하면 되잖아. 식이 나왔으니까 평행이동 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x-2 대입하면 x만 남죠? 여기다가 x-2 대입하면 여기는 x-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만 남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은 사라지니까 요렇게 되겠네 라고 되겠네. 그러면 요거 2차 부등식 전개해가지고 넘겨서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적을게. 범위 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푸는 요령이면 중요하니까. 왜냐면 우린 68번을 갈 거라서 그래. 어제도 민기레반에서 한 명이 68번에 대한 내용을 찾은 게 뭐가 있어?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한 명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민기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생각하면 좀 얘기 좀 해줘. 틀려도 좋으니까 출발을 어떻게 할까부터 뭐가 눈에 띄니부터 해서 할 거니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출발만 잘 잡아내면 얘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이 안 돼서 문제를 못 풀어 나가는 거라서 그래요. 자, 조금 전에까지 전 유형은 뭐였냐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2분의 1이면 2분의 1, 2면 2 똑같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밑이 두 개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지수끼리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이 다른데 저 밑부분에 있는 저 두 개의 숫자의 어떤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돼. 아무거나 얘기해. 루트 2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를 물어보는 거야. 찾아지면 얘기해줘. 뭐라고? 1보다 작다. 루트 2가 1.4 얼마니까 0.4 얼마니까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3-2 루트 2, 3- 루트 8도 대략적으로 0. 얼마죠? 쟤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밑을 둘 다 가지고 있네. 근데 아직까지 밑이 다르지. 그럼 어떤 형태로 똑같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지. 저 두 개의 밑부분의 어떤 연관성이라고 할까? 연관성. 여기까지는 다 멘트를 똑같이 해줬어. 모든 반에. 제곱이란 게 너무 중요한 건데. 루트 2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3-2 루트 2가 나오는 거 이해되니? 그 얘기를 한 거지? 와, 그걸 훨씬 빨리 찾아냈다. 여러 반 중에 너희가 제일 빨리 찾아냈는데? 자,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을 내가 A라고 치환하면 3-2 루트 2는 A 제곱이 돼버리네? 요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출발을 아예 못한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A의 M제곱으로 바뀌었고 얘는 A의 제곱에 5-n제곱이 됐네. 그럼 요것만 정리하면 A의 10-2n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밑부분이 똑같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항상 밑이 다르면은 밑이 같은 걸로 변형을 시켜주는 게 첫 번째 어려운 관건이야. 그러면서
저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와우, 대박, 대박. 잘했어. 됐죠? 그러면 물론 밑부분이 숫자가 아니지만 이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얘와 얘를 비교할 때 분동호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겠네. 요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아, 10-2네. 땡큐, 땡큐.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대. 식은 하나인데 미지는 두 개다? 그럼 보통 부정방정식이 나오면은 강제로 인수분해해서 뭔가 했었거든? 근데 그건 는이 있을 때야. 부등식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요대로 놓고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넘겨서 할 필요 없이 n 값에 자연수니까 1 집어넣으면 m은 8이야. 그럼 1,1부터 1,8까지 8개. 즉 m의 개수가 순서쌍의 개수가 돼버린다. 2 집어넣어버리면 m 값이 6이야. 그러면 6개. 규칙을 봤더니 어떻게 되니? 다 2개씩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4, 2, 여기까지밖에 나올 수 없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다 합하면 20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나머지 숫자를 다 적어도 상관없지만 얘가 2씩 커지기 때문에 개수는 2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우리 다은이 덕분에 수월하게 넘어갔네. MC반은 5분 걸렸는데 와, 우리는 1분도 안 걸렸어. 시반이 없네요. 어? 시반이. MC반이 민기네 반. 늦게 말하지? 와. 되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할 22번 유형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어? 네. 견뎌? 여기까지만 해? 다수결. 아니, 두 손 들면 안 돼. 한 손만 들어야 돼. 여기까지 해. 손 들어. 혼자 들었다. 자, 1대 7로 1대 6인가? 1대 6으로 다음 유형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 유형이어서. 오, 되게 무서운데? 자, 쟤를 저걸로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딱 봐도 4의 x제곱을 t로 나와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4의 x제곱을 한숨 쉬지 마. t라고 하면 4t제곱 마이너스 34t 그 다음에 플러스 16 0이야. 2로 나눠야 되네. 2t제곱 마이너스 17t 그 다음에 플러스 8 0이야. 그러면 2t 하고 t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일단 적으시고 다 됐습니까? 그러면 t 값의 범위가 2분의 1 이상이고 8 이하다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까 전에도 했듯이 마지막엔 t를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 4의 x제곱으로 돌려줄 건데 4의 x제곱이라고 하지 않고 2의 2x제곱이라고 이렇게 할게. 얘네들이 다 2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2의 세제곱. 밑에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다 적을게.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2야.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항을 2로 나누면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고 2분의 3 이하다. 그러면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0, 1 두 개밖에 없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쉬운 내용이죠? 70번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 아니, 자. 시간 끄는 거 아니지? 필기하고 있는 거 맞지? 사주를 어떻게 하지? 이제 토요일도 3시에 안 끝나네. 6시에 끝나야 되네. 모두 지금 집에 들어가래? 토요일 날 6시에 끝나요? 너희 뒷반이 6시에 끝나잖아. 너희는 4시에 끝나는데. 화목은 그래도 너희는 일찍 가네. 8시에 가네. 숙제 안 해온 사람은 10시까지 남기. 저 6시에 가야 되는데 어? 저 6시에 가야 되는데 왜? 아, 영어학원? 그날 테스트 뭐 하는지 아니까 그거는 풀어와야 된다? 아니면 다음날 볼까요? 그러자. 응. 그래서 본 수업을 빠지는 건 좀 그렇고, 다른 학원하고 겹쳐서 만약에 그러면 테스트 시간은, 빼줄게. 그냥 뭐 다른 학원도 중요하니까, 다른 학원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너무 이게 일반화 돼버리면 안 돼. 일반화 돼버리면. 이렇게 빠져서 해오겠다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한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그래서 원장님은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데, 넌 뭐, 해줄게. 감사합니다. 너희도 영어학원 있지 않아? 네, 저는 영어 근데 수업 빼고 수학 수업 듣는 거. 그래. 영어 수업이 4시부터 4시. 고맙다. 너희 토요일에 영어 있지 않아? 없어? 항상 갔었잖아. 너희도 영어 갔었잖아, 토요일날. 말을 안 해. 어? 끝나고 가면 돼? 4시에? 상관없어? 더 일찍 안 가도 돼? 일찍 가야 될 때가 생기면 또 얘기해. 알았지? 자, 요거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 당연히 될 것 같고, 얘는 뭐를 t로 치환하니?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지. 왜냐면 얘가 루트 3분의 1의 제곱에 x-1제곱이라고 얘를 지수를 이거 두 개로 분리시켜서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됐다, 그치? 오케이. 이렇게 치환이 딱 되는 거, 뭐를 t로 치환할지만 생각하면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크게 할게. 얘는 뭐를 x로 치환해? 3의 2분의 1제곱의 x제곱. 3의 2분의 1제곱이 뭐니? 그렇지. 루트 3의 x제곱.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 제곱하면 3의 x제곱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얘는
되게 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오케이. 얘는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나머지는 다 될 겁니다. 그래서 74번까지만 숙제를 할게. 74번까지만. 왜냐면 저 다음 줄에서 내가 뭔가 달라지는 유형이 2개나 있어서 좀 설명할 게 있어요. 74번까지만 숙제를 하면 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